자, 2021년 전기 산업기사 1회 문제풀이입니다. 자, 먼저 1번은 직류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영향을 없애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유효한 게 뭐냐, 알죠? 보상권선입니다. 자, 보상권선,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법, 보상권선. 그렇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면 계자의 주 자속을 감소시킨다. 누가?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계자의 자속을 감소시키는 게 전기자 반작용이고, 이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보극을 설치하는 것도 틀리는 답은 아니야. 근데 가장 유효한 것 하면은 보상 권선이 돼야겠죠. 자, 문제 2번. 슬롯이 48. 슬롯 48. 그 다음에 3상 4극 2층권. 자, 매극 매상의 슬롯수. 자, 이 슬롯수는 어떻게 구해요? 슬롯수는 매극 매상이니까 매극 4극의 매상 3상. 자, 여기에 총 슬롯이 48개입니다. 그래서 총 매극 매상의 슬롯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일수를 구하는 거예요. 코일수. 자, 코일수는 총 몇 개냐? 그렇죠? 총 슬롯수. 총 슬롯이 몇 개였습니까? 총 슬롯이 48개야. 자, 슬롯 안에 들어가는 코일이 몇 개냐라고 하면 이것은 항상 2층권이니까 층수가 몇 층입니까? 2층이죠. 2층권을 2로 나누면, 다시 말하면 2분의 층수가 되면 이때 총 개수는 도로 48개가 되겠다. 그래서 코일 수도 48이 됩니다. 그래서 4와 48에서 1번이 돼요.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단상 3권선 변압기. 3권선 변압기. 1차, 2차, 3차 전압을 주고, 자, 2차에는 10,000, 3차에는 6,000, 3차의 6,000은 진상 무효 전력만 인가했습니다. 이랬을 때 전류 I는 얼마냐? 일단 전류 1차 전류 I1은 이렇게 구해야겠죠? 1차 용량을 V1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1 값을 구해야 합니다. P1은 다시 말하면 1차에 대한 부하 전력의 합은, 1차 전력의 합은 2차 전력 플러스 3차 전력이 되니까 2차가 만이야, 만인데 역률이 0.8이면, 그렇죠? 이때 유도부하니까 무효율은 0.6이 됩니다. 이게 되겠죠? 이게 P2 값이야. 그 다음에 여기 P3 값은 6,000인데 진상이야. 진상은 유도는 플러스 J. 그 다음에 진상인 용량은 마이너스 J야. 마이너스 J 얼마? 6,000이 되죠? 6,000. 그러면 이놈하고 없어져요. 이렇게 곱해준 6,000하고 얼마가 나와요? 8,000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8,000을 1차의 전압 V1으로 나누면, 그렇죠? 8,000의 단위도 kVA이고 1차의 전압도 100kV니까 똑같이 키로는 무시하고 1차 전류는 몇 암페어? 80암페어가 되겠다.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당권 변압기 2대. 자, 선로 전압이 3000V의 승합에서 300kVA 전력을 공급한다. 자, 3000에서 3300으로 승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낮은 전압이고 이것은 높은 전압입니다. 로우, 이게 하이야, 하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하와
자기 용량의 B는, 자, 문제는 당권 변압기가 한 대가 되면 이거야. 한 대는, 예, 자, 부하 용량 로우, 자기 용량 로우 빼기 하위에서 노를 빼고 이 값의 몇 배? 예, 루트 3분의 2배가 당권 변압기 두 대를 V 결선했을 때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용량을 구해주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숫자를 다 대입시키고, 자, 자기 용량 이렇게 하면 되겠죠? 루트 3분의 2에, 자, VH 값, 하이 볼테이지는 3300에서 3000 빼고 곱하기, 자, 무슨 용량을 곱해주면 돼요? 부하 용량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 30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이 값이, 여기까지는 이제 당권 변압기 두 대 값에 대한 자기 용량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당권 변압기 자기 용량은 한 대당의 용량을 얘기하니까 여기 나온 자기 용량을 나온 이 값을 가지고 얼마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값을 나눠주면 31.49가 되는데 두 대니까 한 대당의 자기 용량은 2로 나누면 답은 15.72가 나옵니다. 15.72 kVA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5번. 3300에 60, 와류손 720, 그 다음에 변압기에 2750, 주파수를 사용할 때 와류손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와류손은 주파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무관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와류손은 이거죠. 와류손은 다 비례하죠. 예. 뭐 주파수, 최대 자속 밀도, 두께 다 몇 승에 비례합니까, 이거? 2승에 비례합니다. 근데 주파수가 증가하면 밀도는 감소하고 유기 기전력이 일정해야 하니까 주파수가 증가해도 와류손은 일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와류손은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값들이 다 뭐냐면 기전력이 이거잖아. 뭐 4.44 F 파이, 뭐 자속 밀도 파이,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이 다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코일의 권수, 뭐 권선비 오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 값이 제곱이면 좌우지간 와류손은 이렇게 전압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해서 이 새로운 와류손을 구하면 처음에 720W였어요. 전압이 얼마에서 얼마로? 그래요. 3300이 얼마로? 2750으로 떨어지는데 와류손은 전압 2승에 비례하니까 이 값을 계산하면 500W가 답이 된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문제 6번. 삼상 전원을 이용하여 이상의 전압을 얻고자 한다. 우리 이상의 전압을 얻고자 할 때는 이렇게 웃음에 우드 브릿지, 스코트 결선, 스코트는 또 T 결선도 있어요. 스티. 그 다음에 메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웃음에, 우드 브릿지, 스코트 T, 스티, 메이어. 그렇죠? 자, 이게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 포크나 환상, 이중 삼각결선은 3상을 6상으로 바꿔주는 결선법이 되겠다. 이렇게 돼요. 네. 자, 문제 7번. 자, 게이트에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뭐냐? 다시 말하면 게이트가 없는 소자죠.
자, SCR, 트라이액, GTO 이 세 가지는 다 게이트에 의해서 전류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액은 쌍방향 몇 단자야? 이건 쌍방향 2단자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이게. 그래서 여기는 단자가 1개, 2개. T1, T2라는 단자가 있고 다이액은 이렇게 돼요. 다이액은 이렇게 되죠? 이 세 개치라고. 그러면 다이액은 게이트에 소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게이트에 의해서 턴온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소자가 바로 뭐냐? 다이액이 됩니다. 1번입니다. 1번. 8번. 직류기의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아닌 건 뭐냐? 자, 일단은 리액턴스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리액턴스 전압을 VL이라고 하면 리액턴스 전압은 인덕턴스 L, 그 다음에 주기 T, 그 다음에 EIC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일단은 이 리액턴스의 전압은 작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브러쉬의 접촉 전압 강화보다도 적게 해야 해. 브러쉬의 접촉 전압 강화보다 적게 하는데 이걸 줄이려면 인덕턴스 줄이고 주기는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류 주기는 크게 하고 인덕턴스는 작게 하고 이게 틀렸네요. 리액턴스 전압을 브러쉬 접촉면 전압 강화보다 크게 하면 안 돼. 적게 합니다. 이 리액턴스 이 전압이 적어야죠. 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된다. 그 다음에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크게 한다. 그래서 브러쉬의 접촉 저항을 큰 탄소 브러쉬를 사용하죠. 답은 3번이 양호한 정류를 얻는 조건이 아니다. 자, 9번. 직류기의 다중중권, 병렬 헤르수. 일단은 팍권은 병렬 헤르수에 관계없이 항상 2가 되지만 중권은 항상 뭐와 같아요? 극수와 같아요. 병렬 헤르수와 극수가 같다. 근데 다중중권이면 M이라는 다중도가 하나 들어가. 이게 M을 이걸 다중도라고 그래요. 다중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 헤르수 A는 다중도 M에다가 극수 P를 곱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문제 10번. 2대의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병렬 운전하면은 이게 병렬 운전 조건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조건. 여기 이렇게 병렬 운전이 있어요. 근데 이때 흐르는 부하전류가 50이면 순환전류가 뭡니까? 여기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죠?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순환전류야. 그래서 전류 I는 이렇게 돼요. 전류 I는 여기에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 그 이유는 이놈의 임피턴스와 이놈의 임피턴스의 크기는 같아요. 그렇죠? 루트 2의 제곱 4, 9의 제곱, 3의 제곱 9, 루트 13이야. 이것도 13이야. 그러면 여기 병렬시에는 이 단자 전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류가 얼마냐면은 25가 되고 25가 흘러고 뒤에 것도 25가 또 흘러가야 됩니다. 25. 근데 여기서 차는 항상 이 뭐가 있어야 전류가 흐릅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위차가 있어야 하니까 전위차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 값이 무슨 값이야? 이 점의 전위가 되고 이렇게 곱해주면 이놈의 전위가 돼요.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순환 전류 값은 자, 이거 더해주면은 5가 되고 플러스 J5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25 마이너스 J25가 돼서 이 식을 다시 허수부를 J를 없애주기 위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J5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크기는 5가 되고
J는 90도가 앞서지만 마이너스 J는 90도가 뒤져요. 그렇죠? 근데 크기만 물어보면 순환전류는 그냥 5A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문제 11번. 변압기에 내부 고장에 쓰이는 계전기 중 가장 적당한 건 뭐냐? 자, 우리 변압기의 내부 고장에 쓰이는 변압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뭐 부울지 계전기, 차동 계전기, 그리고 비율 차동기가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내부 고장 하면 차동, 비율 차동, 부울지 계전기 이런 것들이 다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변압기고 가장 현재 많이 쓰는 계전기가 차동 계전기가 되겠다. 그래서 2차 측에 설치된 변류기 CT 전류차에 의해서, 이 차는 전류차를 의미합니다. 전류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이런 계전기가 되겠다. 답은 2번입니다. 자, 12번. 델타 결선에서 특징 중 아닌 건 뭐냐? 일단 우리 델타는 중성점 접지를 할 수 없습니다. 맞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델타는 이 전압의 크기가 110kV 이상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델타는 사용하는 전압은 보통 60kV 이하에서 사용해요. 이하. 여기 있네. 60kV 이하. 이게 틀렸어요. 이하에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외부에 고주파가 나오지 않으므로 통신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 델타 운전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두 대를 가지고 VV 운전할 수가 있다. 답은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13번. 변압기류, 절연유죠. OT입니다. 요구되는 특성이 아닌 건 뭐냐? 응고점은 어는 점이야. 어는 점은 낮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인화점은 높아야 합니다. 절연 내력은 커야 합니다. 점도는 커야 합니까? 적어야 합니까? 점도는 뭐야? 끈적하는 정도야. 그렇죠. 사람의 피도 끈적하면 안 좋잖아. 이게 고지혈이라고 합니다. 점도가 커야 적어야, 이건 적어야 합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비열도 크고 냉각 효과도 커야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높은 온도에서 이런 산화작용이 적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자, 14번. 동기발전기에 자기 여자 방지법이 아닌 건 뭐냐? 자기 여자 방지법이 아닌 건 뭐냐? 자, 여기 자기 여자. 뭐, 스스로 여자가 된다는 거죠? 스스로 어떤 자화를 시키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선 전류, 자기 여자라면 이렇게 앞선 전류에 의해서, 앞선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되고 앞선 전류에 의해서 전압이 상승이 돼요. 그러면 정상 전압까지 확립되어 가는 현상이 자기 여자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은 발전기 2대 세대 병렬로 모선에 접속하고 수전단에 동기 조상기를 접속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로 수전단 변압기에 접속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자기 여자 방지법을 하려면은 바로 단락비가 커야죠. 단락비가 커야만이 송전 용량도 키우고 자기 여자를 방지할 수가 있다. 해서 답은 작게가 아니라 이렇게 좀 크게 해야 합니다. 4번이 틀렸다. 자, 문제 15번. 좀 복잡한 그림이요. 자, 이런 그림이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라고 합니다. 정류자형 주파수의 변환기다.
전기자 권선에 전기자 권선에 슬립링을 이게 뭐죠? SR이 이게 슬립링이야, 슬립링. 슬립링. 이게 슬립링입니다. 예. 전기자 권선의 슬립링을 통하여 주파수 F1, 그렇죠. 주파수 F1 교류 전압을 인가하고 전기자를 회전자계 파이와 반대 방향, 좌우지간 자속 파이를 회전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이때 불호시간의 전압 EC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당연히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해버리면은 뭐가 되면 이게 N이 즉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가 같아지면서 이때 슬립이 0이 돼 버려요. 이게 슬립이 이렇게 되잖아, 슬립이. 슬립이 ns 빼기 n이다 이렇게. 이게 같아지면 이게 0이 돼 버려요. 0이 돼요. 이게 0이 되면 여기 주파수의 전압도 이렇게 슬립이 이게 0이 되면은 이 주파수 전압도 빵이 돼 버립니다. 밑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회전자 외부에 힘을 가하여 자속 파이와 반대 방향으로 속도 n, 회전자 속도 ns, 동기 속도로 회전 시에는 EC 주파수 FC는 0이 되어 직류전압이 된다. 좌우지간 이건 0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면 0이 돼요. 반대로 하면 0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EC는 이게 브러쉬 간의 전압이에요. 브러쉬 간의 전압.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뭐냐? 일단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사용하는 건 이거 있죠. 분포권 있고, 분포권, 집중권보다는 분포권입니다. 그 다음에 단절권과 전절권 중에서는 단절권을 더 사요. 단절권. 예. 그래서 단절권이나 분포권이 나오면 가장 좋은 장점은 고조파 성분을 제거해서 파형을 좋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다 거꾸로 얘기해 놨습니다. 예. 리액턴스는 작아집니다. 이 슬롯 안에 코일이 적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 코일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그만큼 작아지는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집중권의 장점은 뭐야? 코일이 한 군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되는 기전력이 높아지는 것은 이것은 뭐야? 이것은 집중권입니다. 그렇죠? 집중권. 그래서 집중권에 비해서 분포권은 유도되는 기전력이 낮아요. 적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답은 1번. 파형이 좋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7번.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네요. 네. 분권 전동기. 단자전압 210. 전기자 전류, 회전수, 발생 토르크는 얼마냐? 일단 우리가 발생 토르크를 구하는 이런 식은 이렇게 나오죠. T는 오메가분의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2파이 n. 이것을 RPM으로 고치면 60분의 n. 그 다음에 P죠, P. 이 P는 기계적 출력입니다. 물론 이 기계적 출력을 PM이라고 하면 PM은 여기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해주면 이것을 출력, 기계적 출력이라고 EIA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놈의 60을 분자로 올려주면 이렇게 돼요. 2파이분의 60이 돼요. 60. 그렇죠? 2파이분의 60이 되고 그 다음에 N 곱하기 EIA가 됩니다. 그럼 이거 역기전력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역기전력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전동기니까 이렇게 돼요. V-IRA 이게 200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숫자를 넣어줘요.
역기전력 200, 전기자 전류 150, 회전수 RPM 1500. 그렇죠? 그리고 값을 계산하면 이게 191.1이 나와요. 물론 단위는 뉴턴 메타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문제 18번을 볼까요? 8번. 자, 우리 부하를 분담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하 분담. 이 부하 분담은 이렇게 해서 A 발전기와 B 발전기에 이런 값이 있다고 해봐요. PA하고 이거 PB가 있다면 이때 용량은 이게 비례합니다. KVA에 이게 A가 되고 KB가 되고, 근데 무언은 반비례해요. 반비례하는 것은 뭐에 반비례하느냐? 이제 반비례하는 것은 임피턴스에는 반비례한다. 즉 이거죠. 이거 Z Z값, Z값, 임피턴스 Z에 이게 뭐가 돼? 이게 A면 이게 A 되고 이것은 B가 된다는 얘기예요. B 이렇게. 서로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죠. 쭉 합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놈은 Z가 되면 이것은 뭐가 돼요? 퍼센트 임피턴스에 뭐가 되고 이것은 A가 되고 이것은 임피턴스에 뭐가 되고 B가 반비례한다는 얘기야. 반비례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여기 나와 있는 A 값의 용량으로 표기하면은 내 거가 들어가는 거야? 남의 거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A가 들어가면 내 거가 아니고 반비례하면 이제 남의 거가 들어가는 거죠. 남의 거가 얼마야? 이게 7이 되고 7. 이때는 KVA에 남의 거가 뭐야? B가 되고 이건 8이 됩니다.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합치면 얼마가 돼요? 합친놈은 15에 뭐 KVA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KVA 값을 구하면 이놈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A를 구하면 저 8분의 7에다가 KVB 이 값이 얼마냐면 항상 이 기준은 용량이 적은 놈이 기준이 돼. 이게 적은 놈이 기준이 돼요.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1000.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체 용량 KVA를 구할 때는 이 값에다가 얼마만 더해주면 돼요? 1000을 더해주면 병렬로 했을 때 총 부하를 걸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준이 뭐냐?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냥 1000에다가 총 용량을 물어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0에다가 더하기. 그렇다고 해서 2000이 될 수는 없어요. 합친 값분의 7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돼요. 바로. 그럼 이게 바로 답이 1875가 나옵니다. KVA. 1000에다가 7분의 8이 아니고 8분의 7 곱하기 1000 하면 1875에서 3번이 답이 된다. 자, 문제 19번. 손실비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 전류와의 관계는 뭐냐? 일단 손실비를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손실비는 무엇과 무엇의 비냐면 실제 부하를 걸었을 때 동손과 무부하할 때 철손의 비가 손실비야. 이건 부하손, 이건 무부하손을 손실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최대 효율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됐죠.
최대 효율은 우리가 PI는 equal n분의 1의 제곱의 PC가 됩니다. 그럼 n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n분의 1은 이 식을 계산하면 루트 PI분의 PC가 돼요. 이게 부하야, 부하. 이게 크면은 전체 부하가 많이 한꺼번에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부하 전류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손실비가 커진다는 것은 이게 커지는 것, 이놈이 크다는 거죠. 그죠? 큽니다. 동손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놈이 동손이 크면은 이놈은 어떻게 돼? 이놈은 적어집니다. 손실비가 크면 다시 말하면 이놈은 적어진다는 얘기야. 부하 전류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비가 커지면 부하 전류는 작아진다가 맞는 답이 되겠다. 자, 이제 20번. 직류발전기의 부하 포화 곡선은 다음 중 어느 것과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부하 포화 곡선은 그래요. 부하 포화 곡선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이거죠? VI 곡선이요. VI 곡선. 그래요. 부하 포화 곡선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다시 말하면 단자 전압과 계자 전류의 관계. 이거네요. 이거 단자 전압. 즉 이것은 V하고 IF의 관계식을 나타낸 게 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외부 특성 곡선은요. 우리 외부 특성은 VI 곡선이야. 외부 특성. VI 곡선. 그리고 유기 기전력과 계자 전류의 곡선을 나타내는 것은 무부하 포화 곡선. 무부하 포화 곡선이 된다. 예? 예. 자, 여기서 답이 3번. 20번의 답은 단자 전압과 하나의 계자 전류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이런 곡선을 부하 포화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 1회 산업기사 문제를 마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